동국조선의 백인들은 누구인가? 대조선은 다민족 연방국가였습니다.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통과 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조선의 역사에서 우리의 선대들은 서로 당파적으로 싸웠다고 배웠습니다. 사색 당파라고 하는 것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 피부색을 나누어 서로 당을 짓고 나누어진 피부색에서도 서로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든 것을 사색 당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인인 노론과 소론의 백인들의 뿌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함길도 사람들이 생목인, 즉 백인들이며 태조 이성계가 왕업을 일으킨 땅이 함길도였기에 이 생목인들을 우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444년 갑자년 세종 26년 105권 그리고 을묘년 명정통 9년 7월 8일 두 번째 기사에 함길도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는 특혜를 주게 하다. 임금이 우찬성 황보인과 도승지 이승선 등에게 이르기를 몽고 생목인은 원나라의 외척인 까닭에 모든 벼슬의 제수와 대우에 있어서 모두 다 특이하게 우대하였던 것이다. 한나라의 고조는 흥패에 대하여, 왕무제는 남항에 대하여, 혹은 항목읍으로 이름하였고 혹은 고인으로 일컬었으니 두 임금이 풍패와 남양을 우대함이 다른 나라보다도 특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함길도는 조종이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나라의 기초를 정한 초기에 조종께서 일찍이 그곳 사졸의 무용함을 칭찬하였으며 나도 그 도의 사람들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에는 특히 작품의 순서를 띄어 올리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하심이 진실로 가상합니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종대왕께서 함길도 사람들은 생목인들로 태조 이성계 고황제께서 왕업을 일으킨 땅이니 함길도의 생목인들을 우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신하들이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길도가 함경도이며 영안도라고도 합니다. 함길도는 몽고의 동쪽 만주 지역과 인접해 있고 그곳에 생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함길도의 생목인들 즉 백인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700년대 이전에 제작된 수많은 고지도들의 몽고의 위치는 베링협 서쪽에 있는 현 러시아의 사공화국 다리입니다. 그리고 함길도는 몽골 동부인 만주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사막이 있었기에 함길도는 지역 자체는 넓었지만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땅과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길도는 왕업을 일으킨 땅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으며 고려 말에 여러 외적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였을 때 함길도의 여진족들을 규합해서 만든 이성계의 부대는 막강하였습니다. 이 부대는 홍건적에서부터 외적들까지 환란이 끊임없던 미대륙 한반도를 평정하고 대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대조선 건국에 함길도, 생목인, 백인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원래 몽골과 여진족들은 백인들입니다. 현재는 세계사 조작 세력들에 의해 몽골인들을 황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은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백인들은 자신들이 몽골의 후예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함흥태생입니다. 그가 태어난 함길도에 백인들이 많았으며 대조선 당시의 사색당파 중 서인의 소론이 생목인 즉 백인들입니다. 동국조선의 영토는 매우 넓어서 북쪽 지역은 몽골 사막과 인접해 있었으며 함경도인 영안도에는 생목인 백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동인, 서인 중에서 서인의 소론은 백인 생목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색당파에서 생목은 소론을 의미하고 소론은 영조대왕 시절에 이인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정조대왕이 즉위하면서 갑자기 남아있던 생목인들을 부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776년 병신년 경조 주기년 2권 그리고 경인년 청건융 41년 9월 22일 첫 번째 기사에
생목의 폐단을 논하고 생목의 분쟁을 금할 것을 하교하다. 생략하고 처음에 경제 가운데 소론 생목인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김상철 등이 상소하기를 방금 경제를 머물러 기다리라는 명을 내리시면서 생목 두 글자의 하교가 전교한 사령에 나와 있으니 아마도 이는 부당한 듯합니다. 전교 가운데 여러 신하들은 등연하라는 것은 말거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생목에 대한 이야기는 고 상신 이준경이 말하기를 당습을 열어놓은 것 같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치가 있다. 내가 이를 헤아리지 않음이 아니라 만약 지적하여 하교하지 않는다면 병등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아까 하교가 있게 된 것이다. 대개 생목의 분쟁이 리에서 비롯하여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어서 신춘년, 이민년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동료의 사이에서 항쟁하다가 마침내는 조정의 석상에서 공격하여 갈수록 점점 격렬해져서 충성과 반역으로 나누어지게 이르렀다. 이른바 노론이 어찌 반드시 모두가 현인일까마는 다만 잡은 바 의리가 충성이었고 이른바 소론이 어찌 반드시 모두가 악인일까마는 다만 잡은 바 의리가 반역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조대왕께서 생목인이라는 용어를 쓰자 신하들이 왕께서 그리하심은 부당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며 정조대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야 쉽게 알아듣기에 그리 부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조와 정조대왕 이전에도 생목인인 백인들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숙종대왕 시절이었습니다. 대조선 역사에서 생목인인 백인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논쟁이 된 것은 아마도 이 생목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에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숙종대왕 시절의 생목인에 대한 논쟁의 기록은 1682년 임술년 숙종 8년 13권 을해년 청강희 21년 3월 27일 두 번째 기사에 영의정 김수항이 과거에서 당파를 언급할 듯 못하게 금단하도록 청하다. 영의정 김수항이 청대하여 이르기를 홍치상의 시권 글 한편에 말듯이 지극히 번잡하니 정식에 크게 어그러질 뿐더러 그 사람의 망령됨도 알만합니다. 또 과제의 글에는 일체 붕당을 농급할 수 없는데 그 자취를 드러냈으니 이제부터는 과제의 생목을 언급하는 자는 일체 뽑지 말아서 과장을 엄하게 하고 뒷회단을 막으소서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망령됨은 진실로 매우 꾸짖을 것도 못되나 과장의 사체가 엄중하니 과제 가운데서 말이 생목에 걸리는 자는 각별히 금단하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97년 정춘년 숙종 23년 31권 김여년 청강희 36년 11월 3일 세 번째 기사에 행판 중추부사 신익상의 졸기 당시 조정의 형상이 오이를 가르듯 노론, 소론의 생목이 있었는데 신익상이 그의 조부 신응구가 송시열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유감과 한을 깊이 품고 있다가 마침내 송시열에게서 떠나 소론의 무리가 되었었다. 또한 1729년 기유년 영조 5년 24권 무인년 청옹정 7년 9월 7일 첫 번째 기사에 유종백이 유견명에 대한 합당함을 찬하다. 바야흐로 지금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교한 것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 사람은 신하의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다시 소론이란 생목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참된 신하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파는 정치적 목적이나 연애를 같이 하는 무리가 모인 정치 집단으로 대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운영할 정도의 집단이었습니다. 소론들은 생목인들, 백인들로 이루어진 정치 집단이기에 소론의 생목이었다고 하는 것이며 대조선의 당파 싸움은 현 시대에 정당 간 대립하는 정치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색 당파 싸움은 피부색을 달리하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견해에 따라서 또다시 피부색 안에서도 갈라져서 당을 이룬 것이 대조선 당시의 사색 당파 정치 집단입니다.
서국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동국조선 꼬레아가 유일한 황제국이 됩니다. 2차 아편전쟁 시기에 동국조선 황제가 파견한 관리는 백인이었습니다. 대조선 꼬레아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19세기 당시의 신문에 지나 차이나, 즉 대조선 중국인들이라고 하는 백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1858년 2월 27일자 런던 뉴스 신문에 아편전쟁에 동국조선 황제가 파견한 지나 차이나인으로 변발한 백인의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조선 꼬레아로 검색되는 수많은 신문들에 대조선 꼬레아는 많은 백인들이 지나 중국인들로 등장합니다. 대조선 당시의 꼬레아의 상류층은 백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86년 10월 30일자 그래픽 주간지에 꼬레아로 가는 중국 관광객이라는 제목의 사파에 백인들이 갓을 쓰고 곤방대를 물고 부채를 들고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을 말하며 꼬레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그려진 또 다른 사파에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백인들로 코가 매우 크고 뾰족하며 백인 체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여행을 다닌 대조선 백인 선비들이 꼬레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백인들이 주로 상류층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조선 꼬레아 백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인에 가까운 민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과의 혼혈로 인해 백인에 가깝게 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통해서 인종청소를 당해서 백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없게 되었지만 같은 아시아 사람들과 피부색을 대조해보면 피부가 유달리 한국인들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는 하얗습니다. 현재는 세계사 조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빼앗겨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선대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자신의 뿌리, 근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대조선 후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